호남 텃밭에 가가지고 야유를 받은 안철수 대표, 그리고 느닷없이 계란 봉변 당한 박지원 의원. 지금 위기다. 뭐 다 안팎으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데 본질이 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맞은 박지원 의원이 차라리 내가 맞아 다행이에요. 이 속내가 뭐예요?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패널들께서 좀 짚어봐 주세요. 계란 봉변 당하고 제가 맞아서 다행이죠. 안철수 재지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팽배해요. 지역 갈라치기 안 돼요. 그리고 호남에 계란을 던지지 마세요. 간신배 소리를 들었죠, 가서.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주지 않아요. 중진들 밖에 나가서 제발 갈등 표출하지 마세요. 호남에서 극한 하루를 보낸 국민의당 내용 정말 극심합니다. 그래도 통합 아니면 지도부 사퇴, 국민의당 돌파구는 무엇일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폴포스랑 초월했습니다. 하프 그다음에 폴포스랑 초월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과 함께 네. 자, 뒤로 돌아서 깜짝 다시 한번 주무겠습니다. 네? 양심을 영혼과 양심까지 하세요. 앞에는 박지원 3, 2, 스타트! 뭐 내가 맞아서 당하니? 굉장히 했었지만은 다행히 저한테 던진 것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받겠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 정무 비서관 받겠습니다. 유봉실 강물진부연대 공동대표님 받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마라톤 인내하고 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본질입니다. 멀리 목표가 보이는데 아무리 뛰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참고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내에 그런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제 전남 노당 간담회에서 어제 안철수 대표 그 조선대학교 토론회가에서도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거기에 참석자들이 물러가라. 책임지고 물러가라. 왜 당신이 대표가 되면은 2달 내에 20% 이상 지지도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떨어져서 4~5%, 3~4%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이러한 현 상태에 대해서 물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지만은 당이 그런 식으로 막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제 뜻을 모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자꾸 갈등들이 분출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일단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고 떠나서 너무 지긋지긋하다.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안 주는 겁니다. 대표 취임 100일이 안 됐는데도 막 이견들을 중진분들이 바깥으로 표출하시는 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 자신이. 자, 이거 노영희 변호사 제일 먼저 쓰신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게 그 박지원 의원의 그 정치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위기 탈출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을 처음에 지지해가지고 당 대표 그 대선 주자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힘을 사실은 실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부터 이제 이게 좀 꺾이고 현재는 완전히 좀 등 돌린 사람들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 우산 속에서 이분들이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당을 원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사는 게 신통하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한지공이터 안 사는 것도 나가네,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나갈 수도 안 없는 나가요. 상황이에요. 방 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지금 서로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빨리 지나가는 상황이다. 예, 예, 다만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다. 예.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렇다고 국민의당을 벗어 던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예, 거기까지가 지금 이분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황 소장님. 저 계란 맞은 분치고는 기분이 별로 전혀 나쁘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거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죠. 그렇죠. 네, 불쾌하라고 던지는 건데요. 저거 맞고 뭐 크게 다쳐서 던집니까? 네. 그런데 저걸 맞고도 이러니까 다 된 밥에 이제 참기름까지 뿌려주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의 어떤 이 투쟁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세를 잡았다. 이제 안철수 대표를 고립해서 퇴진시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대 맞았으니까 피해자가 되니까 더 좋아졌고 던진 사람은 안철수 아이고 계란 지지자 후라이까지 처가겠습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예.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두 개파가요. 예. 작은 정당 안에 완전히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같이 간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예.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헤어지는가만 남았는데 노 변호사 얘기로는 안 헤어진다는 건데. 저는 100% 헤어진다 봅니다. 그런데 100% 헤어진다고 보세요? 헤어지는 부분에서 음. 누가 먼저 보따리를 싸냐 하는 그 문제를 성질급한 사람이 가지고 짜겠죠. 지금 서로 저렇게 싸우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군요. 예. 누가 먼저 싸나 보자. 양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상당히 달리 보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통합이란 말하고 그 축출을 꿈꾼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그 이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효과가 과연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 봐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통합이 별 시너지도 없고 네. 그리고 의석수를 그 받아들이는 그 통합하는 수만큼 더 떨어져 그 배가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산수들 그래서 그 빼기 정치, 뺄셈 정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통합이라는 그 명분을 걸고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을 축출하기 위한 고도의 그 정치적 그 계산 아닌가. 네, 예. 사실상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5월 초순에 37대 38 정도로 붙었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TK에서 나왔던 박지원 상황론이었습니다. 예. 누가 봐도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에서 실수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남 탓을 계속 해왔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방금도 우리가 동영상 자료화면에서 봤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중진들이 자꾸 분열을 밖으로 표출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유들이 그 표현들이 좀 당신들 좀 나가달라. 예를 들면 통합은 나중 일이고. 예,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상징적인 천정배 전 대표. 그다음에 노동 개혁에 있어서 상징 그 정동영 전 대표. 그다음에 남북 평화 문제에 있어서 박지원 전 대표 이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영역들을 쳐내고 싶다. 왜 국민의당 지지율 상승이나 그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헤어져요? 보따리 싸고 나가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는 이런 그 호남 중진들을 쳐내려고 하는 것이고 호남 중진들은 네가 나가라. 그러면 그 박지원 대표가 왜 저렇게 이야기했냐.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10년 감수한 거죠. 만약에 저걸 갖다가 본인이 안 맞고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안철수 대표에게 엄청난 명분을 주면서 안철수 대표가 자신들을 축출하려고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전환고리가 되거든요. 저기가 어디냐면 그럼 다음에 또 호남 가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저 행사에는 김대중 기념 마라톤 제1회 행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표의 지역구인 목포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 와 있었고 그리고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가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맞았다면 안철수 대표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범여권 또는 다 드러난다. 이 부분들이 집중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표는 후이구 10년 감수했네 라고 하는 표정이 내가 차라리 맞아서 다행이라는 그 표현과 같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차연은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평론을 할 때 아니 그냥 본인 평론만. 자기 입장에서 본인 평론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박지원 대표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자기가 지금 호남 어떤 대표론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통합파로부터 달걀을 맞은 것이 본인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맞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당의 앞으로 그 장래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요. 현재 이 서로 갈등하는 본질은 한 분은 대권을 생각했고 그래서 현재 그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기한테 올 거다. 그때까지 좀 참자 이런 생각하는 거고 다른 분은 이제 도지사를 하고 싶으니까 당장 6개월 후니까 당장 기반을 얻어야 되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고 이래서 이것들이 이제 갈등이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볼 때 사실은 이 호남을 기반으로 된 박지원 의원 등이 갈 데가 없었어요. 왜? 민주당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향을 이렇게 보면은 좀 아까 서양호 소장도 얘기한 것처럼 여당에서 지금 입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통과시킬 줄 아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민의당 출신 호남 의원들한테 상당히 오면은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제가 안에 있어서 모르서 그래서 이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보다 용기를 내서 보다 과감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마 결론은 조만간 깨질 확률이 커진다.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국민의당에? 누구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호남 중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를 위해서는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컨대 호남 출신 의원들은 저게 이제 지난번에 그 총선할 때는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쓸모가 없거든. 나중에 이제 지지율이 현재 안 오르니까 나중에 혹시 뭐 되면 모를까. 당장은 나한테 급한 게 지금 한데 그래서 그분들은 별로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필요 없게 생각할 거예요. 다 이제 김광덕 부장. 계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계란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계란의 정착이라는 게 있는데 계란을 맞고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경우는 계란을 소위 비유하자면 계란의 노른자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서 새로운 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는 노른자 위주로 맞은 거고 그거는. 그 노른자 흰자 다 옷에 묻어가지고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오죽하면 계란을 맞겠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봐기에 박지원 전 대표는 아마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 하면 호남의 어떤 유권자들의 이해를 생각을 대변하면서 소위 바른정당과의 통합, 즉 영남에 기반을 둔 보수정당과의 통합 이걸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비춤으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에 맞서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약자, 가해자 이미지가 아니라 피해자 이런 이미지를 쌓는 이런 계기가 되게 되면 여기에는 전남 원래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해석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남지사 선거에서 나올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박지원 전 대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약자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니까. 아니 근데 그러나 저러나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정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어떻게 그 계란을 자꾸 뭘 던져요 왜? 저 아는데. 이건 거의 안 하신 거 알아요. 저도. 이게 서양호 소장 생각은 어떤지 정치 테러 아니에요? 이렇게 언어 폭력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박지원 투표로 의사 표현하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도. 그렇죠. 박지원 전 대표가 저 계란을 맞아서 동정심, 약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주당에게는 계란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 전 대표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1991년도에 정원식 총리가 외대에서 계란을 맞아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91년도에 전교조 합법화를 불허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학생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그 이후에 91년도에 분신정국이라 해서 11명의 학생 노동자 도시민들이 분신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에 항거합니다. 그런데 외대에서의 정원식 총리 그 계란 한 방으로 폐륜 그 바람이 불면서 아마 민주화 운동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계란을 맞았을 경우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통합 반대하는 사람이 던졌으면 통합 반대 세력들이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아마 가슴을 다행이다. 쓸어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호남에서 바른정당의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소한 국회의원직들은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호남의 텃밭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고요. 민주당에는 현재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서 대선 후보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 보수 쪽으로 가야지만 대통령 후보군이 인물난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호남 의원들은 거꾸로 바른정당과 보수 쪽으로 갈수록 호남에서의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선의 길과 총선의 길 서로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하나 빠졌네요. 국민을 위한 길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것 같아요. 네. 황 소장님. 저 계란 맞은 분치고는 기분이 별로 전혀 나쁘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거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죠. 그렇죠. 네, 불쾌하라고 던지는 건데요. 저거 맞고 뭐 크게 다쳐서 던집니까? 네. 그런데 저걸 맞고도 이러니까 다 된 밥에 이제 참기름까지 뿌려주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의 어떤 이 투쟁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세를 잡았다. 이제 안철수 대표를 고립해서 퇴진시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대 맞았으니까 피해자가 되니까 더 좋아지고 던진 사람은 안철수 아이고 계란 지지자 후라이까지 처가겠습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도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두 개파가요. 작은 정당 안에 완전히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같이 간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헤어지는가만 남았는데 노 변호사 얘기로는 안 헤어진다는 건데. 저는 100% 헤어진다 봅니다. 그런데 100%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부분에서 누가 먼저 보따리를 싸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저렇게 싸우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군요. 누가 먼저 싸나 보자. 양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상당히 달리 보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자, 뒤로 돌아서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네? 양심을 영혼과 양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박지원 스타트! 뭐 내가 맞아서 당하니? 굉장히 염려했었지만은 다행히 저한테 던진 것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 정무 비서관 함께했습니다. 657 강준진 부연대 공동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마라톤 인내하고 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본질입니다. 멀리 목표가 보이는데 아무리 뛰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호남 텃밭에 가가지고 야유를 받은 안철수 대표, 그리고 느닷없이 계란 봉변 당한 박지원 의원. 지금 위기다. 뭐 다 안팎으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데 본질이 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맞은 박지원 의원이 차라리 내가 맞아 다행이에요. 이 속내가 뭐예요?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패널들께서 좀 짚어봐 주세요. 계란 봉변 당하고 제가 맞아서 다행이죠. 안철수 재지문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팽배해요. 지역 갈라치기 안 돼요. 그리고 호남에 계란을 던지지 마세요. 간신배 소리를 들었죠, 가서.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주지 않아요. 중진들 밖에 나가서 제발 갈등 표출하지 마세요. 호남에서 극한 하루를 보낸 국민의당 내용 정말 극심합니다. 그래도 통합 아니면 지도부 사퇴, 국민의당 돌파구는 무엇일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폴포스가 들어가겠습니다. 하프 그다음에 폴포스가 들어가겠습니다. 10kg 모아보겠습니다. 하다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안 주는 겁니다. 대표 취임 100일이 안 됐는데도 막 이견들을 중진분들이 바깥으로 표출하시는 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 자신이. 자, 이거 노영희 변호사 제일 먼저 쓰신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게 그 박지원 의원의 그 정치구단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위기 탈출법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을 처음에 지지해가지고 당 대표 그 대선 주자를 만들면서 예. 엄청나게 힘을 사실은 실어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중간에부터 이제 이게 좀 꺾이고 현재는 완전히 좀 등 돌린 사람들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 우산 속에서 이분들이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분당을 원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사는 게 신통하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한지붕 밑에 또 안 사는 것도 나가네,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나갈 수도 안 없는 나가요. 상황이에요. 방 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지금 서로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빨리 지나가는 상황이다. 예, 예. 다만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다. 예.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렇다고 국민의당을 벗어 던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지금 예, 거기까지가 지금 이분들의 상황인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참고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내에 그런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 자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제 전남 도당 간담회에서 어제 안철수 대표 그 조선대학교 토론회가에서도 예.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거기에 참석자들이 물러가라. 책임지고 물러가라. 왜 당신이 대표가 되면은 2달 내에 20% 이상 지지도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떨어져서 4~5%, 3~4%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이러한 현 상태에 대해서 물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지만은 당이 그런 식으로 막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제 뜻을 모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자꾸 갈등들이 분출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일단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고 떠나서 너무 지긋지긋